초보셀러들이 팔리지도 않을 상품만 이제 올려놓고 그거 갖다가 뭐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이런 것도 못 만지는 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이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상품을 갖다가 팔릴만한 상품을 찾자. 근데 네이버에서 리뷰가 100개 이상 되는 상품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제 저는 팔린다고 보고요.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온콤사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거물급? 예, 거물급 맞잖아요. 네, 예, 어느 정도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 한 분을 명사 특강으로 한번 모시게 되었는데요. 누군지 다 아시겠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거의 다 아마 최근에 많이 구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영민 TV의 채널 주, 예, 정영민 대표님을 네. 모시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정 대표님, 본인 소개 그래도 한번 네.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정영민 TV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사업체로는 트렌드 헌터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정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 대표님이 거의 이렇게 이커머스 관련된 유튜브에는 네. 제가 알기로는 처음 출연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와주신 건가요? 의리로? 네. 대표님께서 이제 요청을 주셨으니까, 네. 저도 나와야죠. 돈도 많이 받았으니까. 네. 아닙니다.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다른 채널에서 정말 보기 힘든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네. 심지어 본인 채널에서도 보기 힘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조금 그랬죠. 네. 예, 그래서 정말 어렵게 모시게 되었어요. 네. 네, 저는 예전에 트렌드 헌터라는 사이트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었는데, 이제 정 대표님의 그 채널과는 연관을 못 시키고 있다가, 정 대표님이 이제 채널을 시작하고, 점점점 할 때쯤, 이게 거기였구나. 그때 알게 됐었어요. 저한테도 그때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고도 왔었었고, 그리고 이후로 유튜브 채널을 한번 출연해주신 게 어떻겠냐고도 왔었었고 해갖고, 그때부터 정 대표님하고의 그 인연이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네. 정 대표님도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하신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쵸? 맨 처음부터는 아니셨죠? 직장 생활은 해본 적은 없어요. 진짜요? 네. 직장 생활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사업자를 내기 전에 그냥 어디 컨설팅 하면서 그런 곳에서 이제 일정 비용 줘서 약간 직원 관리 같은 걸 조금 해본 적은 있었는데, 그런 거 말고는 직장 생활은 해본 적 없고, 좀 대학을 좀 늦게 졸업하고 군대도 늦게 가고 좀 뭐 이런저런 게 겹쳐갖고 좀 사업을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고, 그리고 네. 그 계기가 네.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 등록증 내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2년 9월이니까 벌써 9년 좀 넘게 지났고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아직 학생 시절에 2006년도인데, 그때 우연치 않게 카페를 운영하게 됐어요. 제가 아는 친구가 카페를 개설했는데 운영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같이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연치 않게 부운영자로 운영을 하게 됐고, 근데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까 온라인 쪽이 적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재미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생각하던 진로가 아니라 사업적으로 틀어야겠다는 생각을 그때 2006년, 7년 뭐 이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원래는 제가 되는 진로가 정해져 있었어요. 원래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진로였는데. 진짜요? 뭔가 좀 되게 어울리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뭔가 약간 좀 국어 선생님이나 윤리 선생님, 사회 선생님 그런 느낌 좀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커뮤니티를 하시다가 네. 온라인하고 적성에 맞아서 네.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 대표님이 굉장히 많은 사업 종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네. 정 대표님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부문들과 네. 그리고 가장 그 중에서 주력 사업이 뭔지 네. 좀 궁금합니다. 고객들 대상으로 하는 상품 판매,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이런 걸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교육 쪽도 진행을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뭐 광고 수입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 있긴 한데, 그런 건 이제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러면은 그 물건도 판매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교육 쪽으로도 많이 하시는데, 네. 교육 쪽에서는 물건을 판매하는 이런 쪽, 네. 위탁 쪽이랑 건가요? 네, 제가 진행하는 거는 좀 위탁 쪽 판매 관련돼서 하는 게 많고, 음. 다른 강사분들은 뭐 상품 브랜딩부터 개발 뭐 이런 쪽도 있고 다양하게. 강사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네, 한 20분 가까이 있는 10몇 분? 네, 그 정도 있는 것 와, 같아요. 장난 아니다. 20분이요. 여기 그냥 아카데미네. 네, 많이 발전하죠. 좀 약간 그거 같은데요. 그 뭐지? 에듀윌 말고 그 고등학교 그 뭐지? 메가스터디 같은. 메가스터디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요. 과목별로 맞습니다. 다 빵빵한 강사진을 가지고 계시고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님도 사업 굉장히 크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요? 1년에 200억 정도 거래한다고. 저 아니에요. 물론 뭐 매출은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 분야에서 이렇게 탑 티어는 솔직히 이렇게 뵙기 힘든데 제가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아닙니다. 네. 정 대표님이 그러면은
횟수로는 지금 거의 10년이 넘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리고 거의 10년 가까이 됐지,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직간접적으로 사업을 진짜 하신 거는 네. 2006년도 그때부터였던 거니까. 2007년 뭐 이때부터 조금씩 손 대기 시작했죠. 네. 네. 제가 사회생활을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 음, 그리고 사업은 제가 2009년도부터 했거든요. 물론 오프라인을 좀 잠깐 하다가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1년도부터 했는데 네. 그런데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10년이면은 네, 요즘 그쵸. 같은 시기에는 하시면서 가장 큰 위기가 몇 번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주 왔죠. 자주 오셨어요? 네. 역시 이게 맞아. 음, 뭐 저는 별로 없었어요. 뭐 이러면은 다 네. 뻥이야. 아니면은 그 잘 한 사람이 아니고 네. 위기가 많이 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가장 큰 위기 음. 몇 개 정도만 얘기해 주시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진짜 궁금해요. 네. 일단은 위기가 온다는 게 어떤 특별한 걸 하다가 막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기본기를 무시했을 때 위기가 오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크게 위기 왔었던 거는 좀 됐어요. 2017년도였어요. 17년도에 이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회사 운영을 다른 분에게 잠깐 맡겼었어요.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그때 완전히 좀 무너졌었고. 2017년도에요? 네네. 그래서 18년도 봄에 이제 다시 그분을 이제 정리하고. 네, 얘기 잘 해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운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18년도도 사실 쉽진 않았어요. 17년도 후유증을 이제 벗어나는 정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됐었고 그 시점에 또 이제 들어온 친구 둘이서 이제 좀 회사에 장난을 많이 쳐놨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조금 제 계산하고 자꾸 이익이 안 맞아갖고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올해 봄까지. 어쨌든 이걸 발견을 해서 그다음에 정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몇 달간은 좀 정신적으로 힘들었죠. 근데 생각보다 이익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보다 회사가 좀 건실했던 거죠. 결국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기본만 지켰으면 안 당했을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7년도에 창업자가 사실은 발을 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번에도 사실은 악의적인 마음을 가진 친구들의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만 체크했어도 다 이제 막을 수 있었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을 챙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되게 극적으로 이제 우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래서 기본기만 충실해도 예상 못한 막 그런 불운 올 확률은 많이 막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많이 생각나네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초보 셀러들에게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는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네네. 사실 지금도 유입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앞으로도 유입이 되게 많을 것 같고 어린 친구들이 시간이 흘러서 이걸 알게 돼서 또 오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레드오션이다. 뭐 지금 들어가면 늦는다. 너도 이거 하냐? 쟤도 이거 하던데? 넌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네. 초보 셀러들이 빠른 기간 내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목표를 잡고 그리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다면 일단은 목표는 내 생활이 가능한 수입을 올려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 기간까지 대부분 초보자들이 못 버티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초보셀러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온라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뭐 투잡 형태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오프라인 대면 영업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온라인으로 유입되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은 초보자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 스킬은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런 거는 뭐 배워 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팔릴 만한 상품을 못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찾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싱하는 데 있어서 초보자들이 이게 어떤 상품이 팔릴 건지 이 감을 이제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일단은 팔릴 만한 상품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제 목표를 뒀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저도 어떤 상품이 잘 팔릴 만한 상품인지 그걸 보는 눈이 없었어요. 없어갖고 저는 제 주관을 믿기보다는 네이버 쇼핑 같은 데 검색을 해보면 어떤 상품들을 그러면은 이제 리뷰 개수나 이제 구매 개수가 나와요. 구매 개수는 이제 최근 6개월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브랜드가 좀 있는 상품이라면은 보통 이제 999 플러스가 찍혀요. 999 플러스 이렇게 찍혀요. 그런 상품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리뷰가 뭐 100개 이상 되는 상품이면은 소싱해서 가격만 이제 너무 높게 안 올려놓으면 판매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소비자들 선택을 받는 상품을 소싱하는 데 초점 맞췄는데 리뷰가 이제 뭐 몇백 개 이상 있는 상품 혹은 몇천 개 이상 있는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상품을 소싱을 잘 못한다는 게 문제 같더라고요. 그거를 사실 네. 한번 팔아보세요라고 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예. 막 판매를 하고 싶은데 공급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프라인 기반으로 판매하겠다면 거의 다 해줘요. 내가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서 팔겠다고 하면은 가격 무너뜨릴 것 같다고 해서 잘 공급을 안 해요. 그리고 공급을 해줘도 요즘에 온라인에서 상품 가격들이 워낙 낮아져 있어서 가격이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상품을 찾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소싱하기 제일 어려운 품목들을 찾았어요. 네. 애초에 공급 자체에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품군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상품을 한 50개 정도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이 상품을 내가 소싱하겠다. 그리고 제가 한 건 뭐냐면은 그 상품명을 이제 오픈마켓 같은 데 검색해보면은 그 판매자들이 쭉 나와요. 물론 처음에는 제조사나 뭐 대리점, 총판 이런 데 연락을 해봤는데 이런 데들은 공급을 거의 안 해주거나 아니면 가격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셀러들한테 접촉을 좀 많이 해줬어요. 예를 들어 옥션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칠성 사이다를 소싱하고 싶다. 그럼 칠성 사이다를 검색하면 나오는 판매자들 있으면은 다 연락을 취했어요. 뭐 다 전화부터 한 건 아니고 처음에는 메일이나 뭐 이런 것도 보내보고 플러스 친구가 만약에 오픈돼 있으면 플러스 친구로 문의 넣어보고 응답이 없으면은 전화를 해봤는데, 그렇게 연락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공급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나오진 않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좀 빡센 상품을 좀 찾아갖고 한 100군데 연락해야 내가 원하는 가격대와 공급이 맞춰졌거든요. 한 군데 정도. 근데 그 정도까지 건드리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리뷰가 한 뭐 200개, 300개 이 정도 되는 상품이면 그래도 등록해놓으면은 팔릴 가능성이 그렇죠. 좀 높다고 고객이 뭐 네. 늘 최저가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니니까요. 네, 물론 이제 리뷰가 있더라도 옛날에 잘 팔리고 지금 안 팔린 상품일 수 있기 때문에 리뷰 작성 날짜 최신순으로 해서 좀 보긴 해야 돼요. 100개에서 1000개 사이 정도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내가 이 상품을 잘 팔 자신 있다는 패기를 보여주고 자신감 있게 막 요청을 하면은 공가가 날아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위탁 판매할 때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마진이 생각보다 높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라도 저는 이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15% 20% 남기더라도 일단 팔리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사람이 내가 1000만 원을 팔아보면은 1000만 원을 팔 수 있는 사람의 시야가 돼요. 제가 막 자기 개발 막 이런 거를 막 되게 믿는 뭐 성격도 아니지만 경험으로 이런 부분은 끼는 게 확실히 있어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팔아보면은 그 다음엔 어떤 비즈니스를 해도 그 기준점이 한 달에 1억 이상이 되거든요. 좀 약간 요약을 해보자면은 초보 셀러들은 어차피 판매 스킬 없어요. 그거는 경험으로 배워도 되고 조금 판매를 해보면서 배워도 돼요. 요즘에 기본적인 상위 노출 노하우, 그리고 썸네일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 상세 페이지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 이런 거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거나 유튜브에서 검색해봐도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스킬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초보셀러들이 팔리지도 않을 상품만 이제 올려놓고 그거 갖다가 뭐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이런 것도 못 만지는 것까지 같이 포함돼서 이제 아무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건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상품을 갖다가 팔릴만한 상품을 찾자. 근데 네이버에서 리뷰가 100개 이상 되는 상품 정도 되면은 충분히 이제 저는 팔린다고 보고요. 위탁 판매면 마진이 안 나옵니다. 그거는 좀 약간 감안하셔야 돼요. 위탁 판매면은 아마 낮게는 내가 마진 한 10%, 좀 높으면은 한 30% 정도 붙일 수 있는 사이트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 정도 좀 상품이면 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도 그런 것들은. 처음에는 위탁 판매부터 해보는 게 좋고요. 왜냐면은 사입해도 괜찮아요. 물론 사입하라는 수량이 많지는 않아요. 보통 한 박스만 돼도 이제 그러니까요. 보내준다. 다만 내부에서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배송해줄 인력이 없다.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박스 정도면은 뭐 보통 몇만 원 선이잖아요. 그래서 몇만 원 정도는 리스크 걸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내가 배송 직접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은 좀 그런 데들 일단은 뒤로 밀어두고 좀 마진을 낮더라도 위탁으로 가능한 곳들을 좀 늘려갖고 판매를 해보면서 조금 판매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상품 사입을 해야 됩니다. 사입을 하면 보통 마진율이 10에서 15% 정도 올라가요. 내가 배송하는 비용 포함해서 배송비가 뭐 3,000원이든 3,500원이든 추가돼도 위탁보다는 그래도 좀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상품들을 먼저 좀 어느 정도 팔릴 수 있는 상품, 한 달에 뭐 이제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단위 정도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격을 네이버 쇼핑에 나오는 가격이랑 비슷하게는 맞춰놔야겠죠. 그것보다 뭐 낮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보면서 그때 이제 저는 스킬을 배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판매가 안 이루어지는 상태에서는 이 스킬을 제대로 적용하면서 내가 배워나가지를 못해요. 일단은 조금이라도 등록만 해놔도 팔리는 상품 갖고 판매를 해보면서 그 다음에 저는 적용해보는 게 좋고, 그렇게 했을 때 한 달에 이 상품은 한 2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나가네. 근데 마진이 좀 아쉬워. 그럼 그 상품을 뭐 한 2주일치 정도 판매량 정도 수량만큼씩 이제 사입을 해서 배송하는 건데, 요즘에 3PL 같은 데가 잘 돼 있잖아요. 3PL이라고 이제 물류 위탁 이쪽인데, 아마 그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도 3PL 많이 이용하죠.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마 좀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3PL 많이 아실 텐데 그런 3PL 같은 데 활용을 해도 되니까 배송 대신 해주거든요. 그렇게 뭐 진행하면서 좀 확장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팔아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 자신감이란 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만나왔는데, 사업을 뭐 이제 시간 지나서 굉장히
굉장히 성장하는 분도 많이 봤고 뜻대로 안 돼서 이제 사업을 이제 종료하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종료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뭐 사업 시작하고 한 3개월 안에 수익을 못 만드셔서 종료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수익을 만드는 게 처음에 중요하다. 스킬 뭐 이런 거보다 좀 어느 정도 이제 먼저 내가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네. 팔릴만한 상품 그리고 연락하시면 돼요. 특별한 스킬 필요 없습니다. 패기만 보여주면 됩니다. 잘 팔 수 있다는 자신감. 뭔가 저희랑 다른 종목을 좀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되게 새롭네요. 결국에는 사업이란 게 다 큰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작은 성공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점 스킬을 늘려나가는 거. 네.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그리고 정말로 열심히 시키는 대로 뭐 리스트를 뭐 준비를 하든 간에 성실히 그런 구간대 스텝별로 하시면은 제가 하는 비즈니스나 우리 정 대표님이 하는 비즈니스랑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충분히 도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빨리 하셨지만은 중간중간에 그 깨알 같은 팁들이 많이 나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 꼭 메모해놓고 한 번 정도는 실행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2021년 다사다난했죠. 네. 이제 2022년 딱 2주가 지났어요. 네. 진짜 손살 같지 않나요? 시간 정말 빨갑니다. 네. 52주인데 1년이 2주가 벌써 나갔어요. 참. 약간 좀 분석적이야 이 페릭터가.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감사합니다. 2022년 온라인 비즈니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 주관이라서 뭐 100% 그럼요. 맞다고 할 네. 수는 없는데 2020년, 21년이랑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올해 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막 열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백신 뭐 2차까지 맞으면 다 끝날 것 같이 뭐 작년에 예상했지만 뭐 그렇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해도 좀 계속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택근무 그리고 비대면 뭐 이런 게 중심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온라인 커머스는 여전히 성장을 많이 할 거라 보는데 물론 이제 2020년, 2021년도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성장을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뭐 쿠팡, 네이버 뭐 이런 데들은 곧 성장을 하고 좀 약간 오래된 플랫폼인 뭐 지마켓, 옥자, 실버가 이런 데는 좀 약간 소폭 성장이거나 거의 뭐 현상 유지 정도 하는 형태로 가서 아마 2020년, 21년도 흐름에서 크게 뭐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프라인이 갑자기 확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연말이나 연초에 이렇게 네. 좀 셀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새해에는 나도 이걸 해보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제 주변에는 생각보다 연말까지만 회사를 다니고 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연초에는 조금 많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판매량이요. 근데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이나 뭐 이제 추석 이런 연휴 가까워지면은 연휴 시작 한 일주 전까지 판매량이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연휴 시작 직전에는 또 배송이 안 되니까 좀 판매량이 줄다가 또 연휴 끝난 직후에는 또 지갑들이 가벼서 약간 좀 그 전보다는 좀 다운돼 있는데 그렇죠. 조금 지나면은 뭐 이렇게 돌아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연초가 아무래도 좀 신규 셀러들은 많이 유입되겠죠. 네. 최근에 보니까 마트 같은 경우는 많이 문을 닫더라고요. 대형 마트들. 네.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오게 된다면은 사실 생필품을 넘어선 그런 상품들조차도 이제는 다 온라인으로 갈 것 같아서 네. 앞으로 신규 셀러 분들에게도 기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레드오션이라고 많이 하지만 경쟁을 뚫고 우위에 설 수 있으면은 예전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시장 크니까. 더. 편차가 굉장히 커진 것 같아요. 시장이 커져서 옛날에는 이제 온라인 커머스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매출만 내도 주변에서는 좀 잘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몇 년 사이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잘 파는 사람들은 막 1,000만, 2,000만 원이라 그보다 훨씬 넘는 이제 매출을 막 올리고 이렇게 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편차가 굉장히 커질 거다. 그래서 경쟁 우위에 서지 못하는 셀러들은 좀 바닥에서 이제 깔려있겠죠. 계속 매출이 빵원이거나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판매자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이 심화된 건 맞거든요. 다만 좀 상위권에 속하는 분들은 예전보다 훨씬 큰 소득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좀 이제 공부도 하고 실행도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저도 그렇게 비슷한 생각하는데 정영민 대표님도 역시나 똑같이 생각을 하시네요. 그 어딜 가나 그 무언가를 뚫고 넘어가면은 그 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네. 그걸 또 뚫으면 또 그런 게 있는데 이 밑에가 점점점 이제 너무 많아서 그거를 이제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뚫으면 또 더 많은 매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 대표님의 인생의 목표 네. 그리고 사업의 목표 이거 두 개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인생의 목표와 사업의 목표가 사실 저는 좀 비슷한 것 같고요. 인생의 목표는 당연히 뭐 행복하고 뭐 주변 분들하고 이제 관계 이제 좋게 가고 싶고 그분들 잘 되게 하고 싶고 사업의 목표는 저는 이제 사실 B2C 사업
을 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도매 사이트를 베타 맞아요. 서비스 그때 열어요. 연다고 네네. 하셨었어요. 맞아요. 네, 예. 베타 서비스라서 제 주변 분들로만 이제 먼저 테스트하고 정식 런칭은 한 4월 중순, 뭐 늦어지면 4월 말 좀 이제 서비스를 좀 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다음에 열고 싶은데 도매 사이트를 여는 것도 이제 보면 사업자들 대상의 비즈니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소비자들 대상의 뭐 상품 파는 것도 재미 막 없진 않지만 제가 막 승부욕이 불타오르고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업자들의 돈을 벌게 해주고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뭐 큰 사업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뭐 이런 거 운영하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저는 이제 대표적인 3D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창업한 경우 워낙 재미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업하는 거 재밌어요 이렇게 말하지.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자기 생활이 거의 없거든요. 하는 분들 보면 5년에도 10년에도 보통 자기 생활 거의 없어요. 뭐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조금 이제 이 정도만 유지하자 이렇게 가는 분들 아니면은 그렇게 이제 가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야 이제 그분들이 더 행복할 텐데 대부분 이제 그렇게 수입이 높지 않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수입을 올려드리고 그로 인해서 저도 매출 올리는 그런 비즈니스를 앞으로 좀 몰아서 가고 싶어요. 도매도 그렇고 뭐 강의도 그렇고 그 외적으로 다른 비즈니스도 준비하는 것도 이제는 다 사업하는 분들의 매출 올려주는 데 도움을 주고 그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은 그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 올릴 수 있는 구조 그런 구조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서로 윈윈하고 누구 하나 손해 보지 않는 비즈니스 이게 네. 제일 오래가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모시기 힘든 정영민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다 사업을 하고 계실 거예요. 뭐 형태는 뭐 제약각일 수 있지만 다들 뭐 상품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수익도 올리고 직원 채용하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 아무래도 사업이 앞에서 이제 투트랙님하고 이제 얘기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막 만만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좀 힘든 분도 많을 거예요. 뭐 잘 돼도 힘듭니다, 사실. 뭐 잘 돼도 뭐 그 나름대로 또 계속 고충이 있고 이런 세계인데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창업을 한 분들이라면은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어느 단계에 넘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조금 힘든 시기가 오면은 금방 포기들을 해요. 특히 온라인 사업이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내가 오프라인에서 요식업을 한다. 그러면은 평소에 하루에 한 5명 오던 고객이 7명만 와도 눈에 딱 보이거든요. 늘었다. 근데 온라인에서는 방문자 조금 늘었다고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면은 좀 버텨라. 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온라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게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힘들겠지만 좀 버티고 올 한 해 좀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영민 대표님을 모시고 저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많은 분들이 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